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학기 끝났으니까 내신 산출하는 거 하나 하고 종합전형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이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시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면은 받은 거 가지고 100분위를 좀 산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근데 내신 성적은 중간 석차로 확인을 해요. 중간 석차가 뭐냐면 석차에다가 동점자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나누기 2 하는 건데, 가령 국어 같은 경우에 26등을 했고 73점을 받은 애가 2명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8명 중에서 얘는 중간 석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렇게 26등에다가 동점자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26.5등 한 거죠. 이거를 100분위로 따지면 80.4%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138분의 26.5 하면 79.6 뭐 이렇게 19.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80.4% 정도가 되면 저게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거죠. 저거 갖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과목별로 해보시라는 얘기는 그걸 해보셔야 목표 등급을 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3등급 나왔는데 저 1등급 가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 96%까지 올라가려면 다른 애들이 다 실수를 해줘야 돼. 갑자기 우리 애만 100점을 받고 다른 애들은 다 망해야지만 되는 점수가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의 것이 문제가 돼요. 78.6% 이렇게 되면 저 과목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기말 때 조금만 실수를 하면 4등급으로 떨어지는 점수예요. 77%가 3등급으로 끝나니까. 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해보셔야 주력 과목을 어떻게 하고 킵할 과목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성적 산출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 산출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급 산출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산출할 때는 4%가 1등급인 건 아시죠? 네. 그러면 300명 기준으로 4%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쵸? 그러니까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12명 이상을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의 숫자가 12명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300명 중에서 100점이 11명이고 98점이 바로 밑에 점수가 20명이면 얘는 1등급이죠. 300명 중에서 11명이니까. 그러면 쟤네까지는 1등급인데 얘네들은 그럼 몇 등급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98.17% 나와서 1등급 되는 건 맞는데 얘의 100분위는 9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위에 몇 명을 주기로 했어요? 1등급을? 12명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네는 몇 등급이 나온다? 얘까지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은 4% 정해진 숫자보다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300명인데 12명이야. 근데 98점이 2명 나왔어. 그런데 얘는 1등급인데 얘는 12명을 다 줬으니까 얘네들은 2등급이죠. 그쵸? 근데 저게 모의고사에서는 저렇게 95.67%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정수로 나와요. 96% 2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6%라도 2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1등급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활과 윤리 과목이 1등급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등급 다음에 11%를 넘어가면 주기로 한 인원보다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3등급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은 되는데 내신에서는 저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100점을 갖다가
100명 있는데 한 30명 만들어버려. 그래서 1등급 나오게 하면은 순등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내신 뻥튀기가 되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석차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이 1명이고 97점이 5명인 경우, 외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공 같은 경우에 저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요. 100점 받았는데도 2등급 나오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가령 100점이 1명이고 97점이 5명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00명 중에서 중간석차 4등 했으니까 1등급 되는 거죠. 누가? 얘네들 다 1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4명보다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100점이 1명이고 97점이 5명이 아니라 6명이 되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의 석차는 4.5등이 돼요. 그러면 4.5% 되니까 1등급은 누구고, 얘 1명 있고 얘네들은 다 뭐다? 네, 2등급이 되는 겁니다. 4%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갖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는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심지어 이렇게 되면은 7%까지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만점이 7% 나오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1등급이 한 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명 중에서 100점이 8명 나오면은 1등급이 없어요. 2등급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요렇게 생기면 문제 생기기도 하고, 너무 쉬워서 요렇게 생기면 1등급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흐트러뜨려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점의 형태들도 다르죠. 소수점 형태가 있죠. 뭐 마이너스 3.2점, 4.3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는 이유가, 동일한 문제를 틀리지 않는 이상은 점수를 다르게 받도록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내신이 산출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국어하고 학점하고 등급이 나오면 저 두 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급 나오는 과목들 쭉 더하면은 17학점이고, 얘네 나온 학점들 쭉 더하니까 48이 나왔으니까 17분의 48 하면 2.8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외고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내신 등급 산출해서 어떻게 우리 애가 몇 등급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산출되어지는 거는 요렇게 학점하고 등급을 곱해서 요 나온 것들을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 정도 아시면 되고, 수행평가, 이제 중간고사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40점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100점을 다시 환산하게 되는데, 수행평가가 5문항을 2회씩 신청했네요. 그래서 한 번당 20점씩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문항달 4점씩 3.0점으로 해서 회당 20점 해가지고 90% 이상 맞으면은 40점 주고, 80% 이상 맞으면은 39점 주고, 이런 식으로 줬답니다. 수행평가 방식이고, 그래서 작년에 1학기 때 수학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니까 A가 1.5% 나왔었고요. B가 10% 나왔습니다. 그 특이하게 이화외고는 그 성취도를 줄 때 고정으로 줘요. 원래 대학교로는 그게 안 넘어갑니다. 성취도 A, B 이런 거는 지금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걸 갖다가 따르게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화외고는 다 90점 이상은 A 이렇게 돼 있어요.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가 1.5%가 90점 이상이었대요. 그래서 1등급 추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더하기 표준 편차에다가 1.75 정도 곱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86.9 정도가 나왔고요. 2등급이 81.1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건데, 86.9, 87점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는 수행평가 만점 받고 87점이 나오려면 지필이 47점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1등급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GPL 60점 만점 중에서 47점 받는 거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78.3점 정도 받으면 78점 정도 받으면 1등급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학 엄청 어려운 거죠. 저게 애들이 쉽지도 않은데 78점 받으면 1등급이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90점 나오면은 그게 1.5%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진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웬만한 데보다 훨씬 난이도가 힘들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행 비중은 국어가 제일 높았고 뭐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고정이라고 하는 건 90점 이상이면 A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학교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국어는 평균이 이거였었고 표준 편차가 이거였어. A는 27.7, 90점 이상은 27.7이래. 근데 수행평가가 70점 정도 되니까 70점을 빼고 나면은 16.9잖아요. 30점 중에서 16.9의 비율이 요 점수대로, 그러니까는 2등급 때는 92.3점 정도 되는데 그냥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로 하면 74점, 75점 정도면 이게 2등급 정도 나왔던 점수예요. 3등급은 67.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3등급은 원점수, 그러니까 수행평가까지 다 합치면 90.2래요. 70점 더 해가지고. 그럼 3등급이 23%니까 요거보다 90점을 넘어야지 3등급 정도 되는 형태다.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원점수들을 추정할 수 있어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극악하게 냈지 않았으면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점수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거다. 이거는 2학년 때, 2학기 때 것도 한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저거에 기초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건 이과적인 얘기죠. 선택 과목과 관련된 거. 외고는 선택 과목과 관련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교 첫째가 외고이시면 모르시겠지만 뭐 일반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되면 막 과목을 선택합니다. 자연계도 그렇고 인문계 학생들도 그렇고. 외고는 선택할 게 없죠. 거진 없습니다. 한 과목 있나요? 한 과목 정도 있으려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권장 과목이나 필수 권장 과목은 종합전형에서 요구한다고 했을 때 외고의 권장 과목하고 필수 권장 과목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뭐다? 국제 관련된 거하고 외고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어문 계열이 제일 전공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어떤 학생도 프랑스어를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 수업을 그렇게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문 쪽에서 전공 관련돼서의 적합성은 그냥 내신 성적이 비교과를 다 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뭘 더 챙기고. 그럼 학교 지정된 거 보면 택하는 게 3학년 때 이거 택하는 거, 이거 택하는 거, 뭐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택하는 거.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뭐 다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고 다 전공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공원은 44학점이고 부전공은 28학점 해서 뭐 영어과는 중국어죠? 영중이죠? 그 다음에 불어도고 중국어는 이제 각 전공어들 2학년 때 전공어들 배치입니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은 맨 처음에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그거 갖다가 선도적으로 한 데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인데 서울대의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었냐면 서학관과의 김경봉 교수가
그 입학사정관 전형 갖다가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안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한 6장, 그러니까 한 12페이지 정도의 조그만 글을 갖다가 내요. 근데 그 글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취지는 어떤 애를 뽑으려고 그래. 똘똘한 놈을 뽑는데, 똘똘하다라는 건 뭐야? 폭넓게 깊게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깊게라고 하는 얘기죠. 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교과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런 교과목들이 있죠. 그 교과목들은 일단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넓게라는 거는 그거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영어하고 생활과 윤리를 연결한다든지, 지금은 이미 외고는 이미 넓게 배우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교과보다 전공 과목 자체가 넓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미 넓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깊게는 뭐냐면 거기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고 깊게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게 안 나타나면 넓고 깊게가 안 돼요. 이거가 있어야지 깊게 될 거고, 이런 게 있어야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넓고 깊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고, 학업 역량이 사실상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학업 역량은 뭐 이런 데서 보입니다. 교과 관련돼서는 성취도나 이수연항들도 보이고요. 세북역 특기 사항들도 보이고, 학업 관련 동아리나 동아리에서의 탐구 활동이나 창체 활동에서의 진로 활동에서의 탐구 활동이나 뭐 행특에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들 안에서 학업 역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사례를 좀 보는 게 낫죠. 도대체 넓고 깊게가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그 어머니들도 그 서울대학교 아로리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입학사정관이 그 한 학년대, 그러니까 뭐 2023학년도 입학자를 중에서 한 3개 학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는 데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대체 넓고 깊게가 무슨 얘기인지, 혹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겁니다. 거기서 따온 건데, 주제와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에서 역량이 뛰어나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탁월함이 보여. 그런 다음에 핵심은 이런 거죠. 윤동주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2학년 때 심층적으로 탐구했답니다. 그러니까는 부끄러움에 관련된 게 윤동주의 뭐 핵심적인 그 태도, 그러니까 서시도 뭐 부끄러움 있죠? 뭐 자화상 뭐 이런 것들도 부끄러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에서 나타나는 그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했겠죠. 그래서 나서 맨 처음에는 지식인의 고뇌 정도로 해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수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미래지향적이고 반성적인 거다라고 하는 걸로 얘가 이렇게 탐구보고서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튼 간에 작품의 내면한 능력이나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평가를 한 겁니다. 가령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이 그 작가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한 작품일 겁니다. 근데 그 작가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어, 발표할 수 있거나 뭐 이러면 이 자체는 학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이는 거죠. 뭐 또 다른 거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심리학의 시각에서 프랑스 혁명을 조망했는데, 아무튼 뭐 거기서 나타나는 혁명에 관한 뭐 구성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판단한 다음에 혁명의 이면에 숨겨진 집단의 심리를 파악하여
혁명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역사학과 심리학의 만남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발표했답니다. 이거는 아까 확장이랑 관련된 거죠. 이거는 깊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외고는 이게 일반고잖아요. 이거는 어떤 학생의 내 인생의 책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를 선정해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여줬답니다. 이거는 찍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개인 거라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맨 처음에 읽었었던 거하고 다시 읽기를 통해서 15세기 파리 풍경, 부당한 형벌제도 맨 처음에는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독해했는데 다시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15세기에 대한 프랑스 당시의 상황들을 주목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문학 낭만파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걸로 보통 이게 외고 쪽에서 나타나는 세특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실하고 틀어없이 영어 학습에 열중해 본인만의 학습법을 구축한 기특한 학생임. 이러면서 딱 그냥 학생에 대한 평가를 먼저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글을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표현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게 여기서 막 했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한 것 중에서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상 시청한 후에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같은 시각을 그러니까 같은 사건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뭘 갖다가 토론하고 발표를 했나 봐요.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진행한 것들을 가지고 세특에서 다른 걸로 확장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아무튼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법과 발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에 관심이 많아 관련 작품을 찾아보는 등 능동적인 학습 태도가 돋보인다. 작가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분석하고 프랑스 낭만주의를 깊게 있게 탐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발표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확장하는 것들도 나타납니다. 다음번 학생은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서는 외고 학생 중에서는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자전을 들어간 학생이고 아까는 불어과를 들어간 학생인데 개헌의 환경 국가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주제 가지고 토론한대요. 개헌을 할 때 환경 국가 원리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데 그것보다 토론의 내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를 제시할 때마다 유엔의 2030 의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지속 가능성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 사례, 우리나라 오염 배출량 비교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로를 활용해서 근거를 삼아서 토론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어린 왕자는 왜 그토록 양의 그림을 갖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친구는 예전에 그 서울대에서 독서 3권 넣는 데에 어린 왕자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의 가치가 차지하는 우위에 가려진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차분히 하고 설득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린 왕자에서는 이렇게 집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작품에 드러나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우수합니다라고 하는 거가 그 문학 시간의 평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행특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실함과 꾸준함 그 자체인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게 이 친구가 1점대 학생도 아니에요. 2점대 초반 학생이었었는데, 그냥, 똘똘해요. 그냥. 그리고 서울대 그것도 자기과 아니라 그냥 자전으로 갔어요. 자율전공. 원래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 세특에서 팡팡팡 나와요.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 명만 이러면 모르겠는데, 과목에 불어 선생도 나오고, 뭐 국어 선생도 나오고, 이런 형태들로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그냥 딱 그냥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학도 엄청나게 조금 괜찮게 잘했던 학생에서 수학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성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대부분 종합전형에서는 거진 퍼펙트하다고 봐요. 저렇게 써주면. 왜냐하면 정성적인 평가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그 학생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죠. 그냥 애정이 묻어납니다. 선생이 학생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저런 글들은 입사관이 볼 때도 그냥 좋아요. 그냥 믿게 됩니다. 저렇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써 있는 거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입사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쓰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특이나 이런 거 학생이 내도 그대로 안 써주죠. 네, 대부분 요즘에는 그거 안 써줍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받아가지고 써준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마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고는 경쟁률이고, 서울대의 인문계열 뽑는 인원은 일반 전형에서는 428명 요번에 모집했습니다. 64, 32, 28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뭐 안착이 됐으니까. 근데 428명 뽑잖아요. 근데 연대 화로는 226명 뽑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대 종합전형으로 연대를 들어가는 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얘네는 2배속 뽑고요. 얘네는 3배속 뽑습니다. 그러니까 2배속 뽑으면은 800명이 넘어가지만 3배속 뽑았자 600명 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인문에서는 서울대 쓴 애가 연대를 무조건 쓴다, 안 쓴다? 네, 쓴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무조건 써요. 여기 하나 쓰고, 서울대는 이거 하나밖에 못 쓰죠. 직유는 못 쓰지 않습니까? 외고에서 직유 쓰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내신 성적 때문에. 어차피 1번급 티오니까. 서울대 일반 하나 쓰고, 연세대 화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특기자 하나 쓰고, 언더우드 되는 거. 그렇게 2개 쓰고, 고대에 하고 쓰고, 계열적합 쓰고, 이렇게 해서 5개 쓰는 게 아주 극상위권 애들은 다 같이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었던 애들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지원인은 이게 4,300이고 이건 2,300이고 여긴 5,000이고 연대는 깝깝한 건 아는 거죠. 잘 안 뽑아줘 뭐 이런 거. 연대가 통과되기가 좀 더 어렵다라는 얘기고, 서울대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외고는 193명 뽑아갔어요. 일반 전형에서. 국제고는 61명 뽑아갔어요. 외고는 196명 뽑아갔고요. 국제고는 55명 뽑아갔어요. 계산하면 251명, 254명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한 저 정도 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그런데도 극적으로 저렇게 데려가. 이런 거예요. 별로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래서 인문계열의 외고 국제고 인원을 갖다가 2023학년도에 따지면 원래 430, 외고에서나 혹 국제고에서 보통 인문 쪽으로 가지 자연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인문 쪽으로 보면 430명 중에서는 58%가 외고 국제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다라고 하는 학생들, 뽑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외고하고 국제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컷은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 네, 다 뒤편으로 읽으셔야 돼요. 발표되어지는 것들에, 인문은. 무슨 얘기냐면, 내신 등급이 쭉 나오는데 내신 등급이 50% 컷하고 70% 컷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고 애들보다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성적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50% 컷, 70% 컷, 그거 뒤편으로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서 58%는 외고 국제고가 이미 가져가 있고 앞에 일반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광역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자사가 이쪽에서 같이 있겠죠. 그렇죠? 뒤편에서.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경영을 들어왔어. 라고 하면 100명 모집했어. 50명 모집했어. 그러면 한 25명 이상은 외고하고 국제고 학생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연세대는 외고가 처음에 합격한 인원은 23.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따지고 나면 인문계열 따지면 40% 넘게 가져간 거죠. 외고 국제고가. 자연계랑 합쳐서 저거니까. 그러니까 145명을 맨 처음에 뽑고요. 그 다음에 총 합격한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99명이 추가 합격돼서 총 합격한 애들은 244명입니다. 근데 몇 명이 도망갔어? 160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45명 됐는데 연대에 가 있는 애는 83명밖에 안 돼요. 왜? 얘네들 다 어디로 갔는데? 네, 서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쓰고 연대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울대 연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얘네들 쭉 빠지고 나면 일반고가 60%가 돼요. 빠져서. 고대는 얘는 좀 사악합니다. 좀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은데 총합격 대비로만 알렸어요. 합격자 대비로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가 지원은 1700명 정도 했는데 총 합격한 인원은 313명이라는 얘기는 추가 합격까지 다 합쳐서 313명 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3명 합격했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서 남아있는 애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얘네들도 거진 많이 빠져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라인들, 서울대하고 연대 라인 다음에는 얘네들이 꽤 많이 킵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계열적 합평하고 이거 학업우수 가지고. 왜냐하면 다 넘어가더라도 이게 2점대 초중반 정도쯤에서 그냥 해소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라인 애들, 그러니까 2점 후반서부터 3점대 애들은 여기 안착하는 거가 기본이죠. 목표입니다, 목표. 왜냐하면 3점대에서는 합격이 잘 안 나옵니다. 이화외고도 3점대로는 안 나오죠. 그렇죠? 2.5 안쪽으로는 돼야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보시면 서영고는 뭐 불문 정도? 근데 보시면은 평균으로 보시면은 연대가 좀 더 높죠. 네.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이게 종합전형 70% 컷 라인에서 지금 본 건데 학업우수가 낮은 이유는 여긴 수능 최저가 좀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점대 애들 수두로 빡빡합니다. 여기는 고대는. 왜냐면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3점대 애들이 수두로 빡빡하게. 근데 보시면 이쪽 라인보다는 어학하고 인문 쪽이 대부분 밑으로 포진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모집 단위를 갔을 때의 전공 적합성을 훨씬 더 그냥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경쟁이 좀 치열하죠. 정예는. 여기는 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예는. 이해되시나요? 국제고 애들이 여기 훨씬 더 선호하고 걔네들 거 훨씬 더 잘 받아주죠. 외고보다. 그러니까는 이쪽 라인 쪽이 오히려 점수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학년 때 지금 1학년 때 동아리는 뭐 했어요? 창체 동아리 했죠. 2학기 때는 뭐 합니까? 학술 동아리 하는 때도 있고 창체 동아리 계속 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잖아요. 학술 동아리 할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은 다 어디예요? 다 여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은 다 여기. 나중에 3학년 갈 때는 어디로 와? 다 일로 와요. 그러니까는 이쪽 가시더라도 전공호 관련된 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호 관련된 걸로 확장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정예 쪽에 관련이 있어. 그런데 내가 정치 체계를 비교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두루 전공호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굳이 그냥 몰빵하듯이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이거 쓰실 때. 그래서 전공호 관련된 것들은 좀 가지고 가셔라라고 하는 것들을 1학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잘 안 들으세요. 꼭 3학년이나 2학년 때 그러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연고만 그런 거냐? 라는 거가 질문 핵심입니다. 이거는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가 올해 발표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고가 43.4, 자공고가 4.7 해가지고 한 48%를 일반고하고 자공고에서 뽑았습니다. 자사고는 한 16%, 과고는 13.3, 영재교는 원래 거진 안 옵니다. 이 라인서부터는 영재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고는 조기 진학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서연고가 다 안 받아들여요. 서성한 라인서부터 조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고 애들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오죠. 어디 라인까지? 한양대 라인까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161명 정도가 들어왔고 국제고가 62, 외고 국제고가 166인데 그리고 나서 1208명을 뽑았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애들이 가는 종합전형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셔? 요 두 개만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최초 모집 인원을 갖다가 봤더니 1255명이에요. 종합전형이라고 분류되어졌었던 그 성균관대에서. 이거 정원외 전형인데 여기까지가 다 정원외인데 정원외까지 다 합쳐서 1208명 뽑았다는 겁니다. 1255명 뽑으려고 했는데 최종 모집된 애들은 1208명밖에 안 돼요. 이건 다 정시로 2월 됐습니다. 다 못 뽑았어요. 성균관대도 수시로. 그래서 47명이 2월 되는 바람에 1208명 뽑았습니다. 근데 농어촌 전형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농어촌 전형은.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의 일반고 대상이니까 102명 빠지고요. 특성화고는 24명 저기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랑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외로 주는 전형인데 거기서 일반고를 30명, 36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10% 정도가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고하고 자공고를 한 90%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40%밖에 안 돼요. 일반고는. 나머지 전형에서는 외고가 166명이니까 16.3%죠. 근데 어디까지 펴서 16.3%냐? 여기까지 다 합쳐서 16.3%예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에서 16.3%면 저거 35%, 40% 정도 됩니다. 인문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으로 보기에는 꽤 많이 뽑는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우리들이 가는 전형에서 혹시 경쟁하는 애들하고를 갖다 보면 외고나 국제고를 기본적으로 인문에서 40%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면 돼요.
서성한 라인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서성한 라인에서는 네, 평균이 여기 있고요. 뭐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 심리, 정해, 사회, 언론, 미디어, 경영, 경제, 그리고 아무것도 쓸 거가 없을 때 전공적 학점이 잘 없어. 이런 무조건 쓰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회학. 이게 항상 위쪽 라인에서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교육공학, 정보시스템, 도고동문, 글로벌 한국과는 5.10이었었고요. 70%가. 동문도 4.42. 3점대 후반서부터 4점대 라인. 이게 70%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외고는 어떻게 읽어라? 이거 라인 밑으로 읽으셔도 돼요. 우리 애가 괜찮아 라고 하면 이 밑으로 읽으시고, 전공과 관련된 것들의 성적이 좋아? 그럼 밑으로 읽으셔도 되고,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봤는데 여기 보면 3.xx하고 4.xx죠. 4.xx 넘어가는 5점으로 넘어가시면은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인원수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75 정도 되면 영어과 지금 몇 명이에요? 한 20명 정도 되나요? 40명이죠. 40명.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내신이 3.75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반에서 몇 등 한 거다? 4등에서 5등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75 정도 라인이면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윗라인으로 가야 돼요. 여기 라인으로 가실 거면 밑에 막 언어들 막 있는 거죠. 잘 안 씁니다. 이게 외고 쪽에서 외고 그러면 외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 있어요? 뭐 대원외고 하나 뚝 올라가 있는 하나, 그 다음에 명덕, 한영, 대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이화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서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에 뭐 과천 외고, 그 다음에 고양 외고, 그 다음에 안양 외고, 뭐 그런 학교들 주로 있는 학교들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전 외고, 그 다음에 부산 뭐 요 정도 하고 나면 없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외고들 중에서는 그냥 무늬만 외고들도 엄청 많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을 1명에서 2명 보내는 학교, 1명 보내는 학교, 이런 학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외국어가 좋아서 가는 애들이 모인 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고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입시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요. 뭐 한 4.7에 건대, 동대 쓰면 다 떨어져 버리는 외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서울 쪽에 있는 외고하고 이 지방에 있는 서울 경기를 벗어나는 외고 쪽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서울 쪽의 외고에서는 조금 강하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요번에 2024학년도에 나왔었던 점수대들인데, 요 정도 라인에서 보통 요런 것들이 형성되고, 밑에 라인에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국제, 어문, 인문 쪽이 대부분 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저거 갖다가 해놓은 거고, 특이했었던 애 중에서는 외대에 4.9가 경제를 갔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애들인 경우가 많냐 하면, 수학 성적이 전공어는 못해요. 걔는 자기 전공어는 절대 하지 않는 애인데 수학 성적은 걸맞지 않게 외고에서 2등급 뭐 2.3등급 뭐 이렇게 나오면 경상계열로 그냥 틀어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이 잘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중심으로 모집 단위를 좀 생각하셔서 관련되어 있는 비교과나 이런 것들 좀 챙기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고는 인문 쪽이니까 언어하고
문화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밑바닥에 깔고 실행을 한다. 뭐냐면 세특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중점은 아무래도 단위수는 아까 말씀드린 전공하고 부전공과 단위수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는 제일 많이 받으시겠지만 우리 애는 정말 수학이 안 나와요. 5등급이면은 그래도 열심히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은 킵할 거야 정도로 생각한다면 나머지를 죽으라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애가 서울대를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습니다.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신 교과 성적은 3점대 극초반이었고요. 수학은 5등급 정도 나왔어요. 근데 걔는 자기 전공은 1.5였어요. 서울대가 1차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왜냐면 걔가 그 전공어에서는 그 학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불문과면 불문학과도 있고 불어교육과도 있으니까 두 장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학교에 두 개 티오는 나오는 거니까 써보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세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를 뽑아주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불문을 간다 그러면 국어, 영어, 자기 전공어에 대한 것들은 좀 특이하면,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한다면 수학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 이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얘 성적대에 맞는 한도치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입사관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수학자를 길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는 안 가서 그런가 봐요. 제발 좀 특목이나 이런 데들 좀 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기 지방의 일반고들이 엄청 쓴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막 엄청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한 3년인가 정도 계속 내일이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평균, 자사고 평균, 특목고 평균 들어갔다는. 인문은 철학과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복은 좀 빵꾸 났었던 것 같고 경제인데 3.96이야? 70%가 4.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차이가 1등급 이상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렇죠? 경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50% 이상은 일반고 말고 다른 애들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적절한 선이 있어요. 시립대가 보통 일반고에서는 2점 초중반입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거보다 점수가 팍 떨어져서 나왔어? 라고 하면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70% 컷하고 50% 컷은 인문은 다 누가 저거 해놓냐면 인문계는 어쩔 수 없어요. 외고랑 국제고 애들이 다 그냥 성적이 그러니까는 일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발표되어지는 것들 아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뭐를 읽으시라는 얘기냐면 아까 70% 컷이 막 밑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높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가령 경제는 그렇다 치고 외대는 좀 그렇고 경희대에 인문 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영문, 경제, 경영 2.0인데 외고 쪽에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이게 70% 컷에서 인문계 일반고 애들을 많이 뽑았다라는 거지 이게 컷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는 입시에서 나오는 이 교과 성적의 50% 70% 컷을 외고 쪽에서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성적이 조금 높게 나왔어 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고 애들을 여기 학교 자체에서 이 과들은 얼만큼 뽑았다? 70% 이상을 일반고에서 뽑았구나 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1학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상담 뭐 하시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 우리의 성적이 이 정도 성적인데 입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잘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네. 진학부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네. 왜냐하면, 이게 가는 형태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5등급 넘어가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뭐, 이게 어느 외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디 쓰라고 그러냐면, 대일외고 5등급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숙대 전공 하나 쓰고 서울여대나 이런 데 쓰라 그래요. 아니면 좀 괜찮은 선생님이면 뭐 국승세 라인 정도 하나 쓰거나 뭐 이렇게 쓰라 그래요. 5등급 초반 정도 보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애들의 입시 실적과 관련돼서는 조금 자녀분들의 등급대에서의 라인 정도라도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거나 학교에서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넌지시라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2학년 때 뭔가 대안을 마련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죠. 그 뭐 그냥 학생한테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고1은 진로에서 어문으로 갈 건지 사회로 갈 건지 인문으로 갈 건지 경상으로 갈 건지 정도는 그 관련되어 있는 그 교과목의 성취도와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1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는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상관이 있겠습니까? 1학년 때. 학생부 진짜로 좋아지는 건 2학년 때지. 1학년 때 다만 다 이쪽으로 해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틀 때 힘들게는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요 교과 관련돼 있는 그 근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수행평가는 어차피 지금 1학년 때는 다 안 써지죠. 어차피 기말에, 그러니까 2학기 때 다 해야지 1년치가 쓰여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남은 수행평가 관련돼서 이제 학교에서 내라 그랬을 때 그냥 잘 정리해서 내는 거, 그 결과치를 내야 됩니다. 가령 발표했으면 발표했다고 써야 되고, 보고서를 했다든지 토론을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들로 자기가 한 걸 탐구함 이렇게 쓰지 말고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써야 돼요. 결과물이 나오게 쓰십시오. 내실 때도. 선생님이 그거 보고 쓰실 때 발표했다 그러는데 발표함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알았음, 뭐 정리함 이렇게 쓰는 거랑 발표한 거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발표한다라는 것은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자신들의 리마인드 과정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행평가 관련돼서 뭐 500제 정도 써와 그러면 거기서 한 200제 정도를 취하실 수도 있고 300제 정도를 취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기말 2학기 때랑 같이 결합해서 500제 쓸 테니까 지금 뭐 했던 걸 갖다가 해와 라고 했을 때는 결과물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쓰는 거. 취약 과목 같은 경우를 만약에 지금 취약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수학이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수학이 취약 과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에다가 몇 % 정도를 학습 목표를 줄 거냐, 여름방학 때 뭐 80%를 줄 거냐 70%를 줄 거냐, 전공어는 도대체 몇 %를 줘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빵으로 여기다가 100%를 줘 수학만 해 이러시면은 나중에 학기 시작하고 나서의 그 학생들이 그 과목별로 그 자기 궤도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방학 동안에 최소한 못하더라도 한 10% 정도씩은 공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국어, 영어, 뭐 자기 전공어 정도는 최소 10%, 수학은 최소 40% 이상. 내가 수학에 자신 있어 그래도 50%, 40%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10시에 끝내려는데 10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 끝났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